연준의 치밀한 음모가 드러나며 시장에 강렬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이 계획은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강력한 패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토 수첩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파월의 여파로 하방압력을 가져오면서 쉽게 회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와 정권 교체의 해, 이 시기에는 언제나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하면서 역사를 써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4분기, 그 중에도 이번 12월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끝없이 치솟을 것만 같던 비트코인이 지난주 FOMC 이후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4월에 한마디에 시장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으면서 산타랠리가 아닌 사탄랠리로 불리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비트코인은 과연 이 하락을 뚫고 새로운 상승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를 살펴보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도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8월의 발언, 미국의 셧다운이 비트코인 하락에 큰 역할을 해주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로 비트코인은 이틀 동안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소들을 잠깐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월 19일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고 일본도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두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진정한 문제의 발단은 금리 인하 직후 파월의 연설이었습니다. 파월은 연설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년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데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 말은 즉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2025년 금리를 4번 정도 인하로 봤으나 지난주 FOMC 발표 직후 점도표를 확인했을 때는 2차례로 보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하방압력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준 게 이 발언 때문이 아니라 내년 금리 전망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월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정 제도는 의회 몫이다. 즉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고 의회가 하자고 하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파월과 트럼프의 긴장감 유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석풀이에 살짝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셧다운, FOMC 발표 이후 미국의 셧다운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셧다운이라는 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즉 필수적이지 않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은 업무를 중단하고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임시예산안 지난 9월달에 합의한 12월 20일은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까지 합의가 안 될 시 셧다운이 되는 거였는데요. 사실상 몇 일 전 임시예산안은 협의를 하고 3월달까지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면서 트럼프는 부채 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를 한 건데요. 본인이 임기하기 시작 전에 부채 한도 폐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시 예산안 관련해서 강하게 반박을 한 것이었죠.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채 상한 인상은 주로 정부 여당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5월 바이든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가 상한에 도달하자 공화당과의 긴 협의 끝에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부채 한도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라 취임 이전에 부채 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다행히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은 피할 수 있었고 긴장감에 휩싸이던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투표 이전에 발표된 PCE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했으며 투표가 무사히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큰 위기 모면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2월 19일은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날은 정말 암호화폐 운명을 가릴 중요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고 이제 시장은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이유는 비트코인의 수요에 있습니다. 12월부터 비트코인 ETF는 꾸준한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강한 수요를 보여주었지만 19일과 20일의 하락장에서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규모 매도가 아닌 일부 이익 실현 수준의 매도였다는 건데요. 기관과 세력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을 다시 주워 담는 줍줍 현상이죠. 이번에도 그 공식이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비트코인 ETF는 금 ETF의 기록을 넘어서는 역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암호화폐 전문 자산관리 회사인 시그넘은행도 이러한 수요가 2025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큰 조정을 걸쳤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단기적인 하락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을 멀리 봐라. 그리고 중요한 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는 이번 하락이 바로 그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에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큰 그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제공하는 이 힌트는 더욱 거센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원하고 있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에테나 토큰을 대거 매수하면서 에테나 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WFI는 이미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꾸준히 사들이며 그 영향력을 키워오면서 지금은 에테나까지 손을 뻗으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에테나는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지도 투자를 하면서 에테나 성장에도 큰 주목을 하고 있죠. 저는 마치 이 파트너십 자체가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개인적으로 독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WFI와 에테나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려보면 에테나 코인은 USD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전부 공통적으로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죠. 이번 파트너십에서는 에테나의 USD의 스테이킹 버전인 SUSD 토큰을 WFI의 아베 인스턴트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USD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죠. 여기에 자금을 예치하면 SUSD라는 보상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베는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거나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은행입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전당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맡기고 이더리움을 빌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SUSD 토큰이 아베 인스턴트에 통합되면 그 사이에서 WFI가 연결을 돕거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WFI는 SUSD와 아베 인스턴트의 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수익은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바로 트럼프죠.
현재 WFI가 수요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 파트너십과 아베의 통합은 WFI의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WFI와 에테나의 파트너십은 트럼프 프로젝트의 하나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더 큰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큰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 그냥 흘러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한다? 그 파급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산관리 전문 기업인 바네크 발표에 따르며 비트코인 준비금이 채택되면 2050년까지 국가부채를 최대 36%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873억 달러이며 2024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바네크의 데이터를 면밀히 봤더니 꽤나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수치화한 표인데요. 간단히 말해 2029년까지 특정 수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가 204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몇 %에 성장하느냐에 따라 국가 부채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열에 있는 숫자는 2029년까지 국가가 보유하게 될 비트코인의 수량을 의미하고 상단에는 비트코인의 연평균 가격 성장률입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가격 성장률이 37.5%라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가격을 10만 달러로 시작해 2029년까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200만 개 보유하게 될 경우 그 가치는 상승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2049년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무려 134.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GDP를 모두 합친 수준과 맞먹으며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단숨에 상환하고도 남을 금액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진행 중인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뒤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치밀한 전략과 숨겨진 계획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공식 채택하게 된다면 달러 패권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자산 보유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20만 개로 측정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희소성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점점 미국은 비트코인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변화,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적 환경, 그리고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트럼프는 WFI와 에테나의 파트너십을 통해 SUSD 토큰을 아베에 통합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국가 준비금으로 채택되면 미국은 천문학적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파트너십, 연준의 정책 변화,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 이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짧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 역사는 반복되고 그 중에는 언제나 새로운 패권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